이미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잖아요. 무소속인 그렇죠. 상황에서 네, 제명당했죠. 국민의힘 지도부와 관련해서는 아주 강도 높은 비판을 할 가능성이 전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전 반대로 역설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을 당하고 2월 20일에 장동혁 대표가 크게 스윙을 해서 중도 외연 확장의 메시지를 냈다면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적 활동 공간이 크게 줄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오히려 스스로 좀 고립되고 축소지향적으로 가는 메시지를 내니까 반대 진영에 있는 한동훈 전 대표가 활동할 수 있는 정치 공간이 훨씬 넓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썰렁했던 장동혁 대표의 방문 때보다 훨씬 더 뜨거운 환호와 뜨거운 환대를 받을 거다. 아마 이제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도 과연 뜨거운 환영 일색일까? 그렇지는 않을 거다. 예. 굉장히 사람이 더 많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인기 없는 장동혁 대표보다 팬덤이 있는 정치인이잖아요. 예. 훨씬 많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윤 어게인 세력 일부가 장동혁 대표에게 소리 질렀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아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아마 뜨거운 욕설도 같이 나올 거예요. 그렇기 예. 때문에 적극적인 지지자와 적극적인 반대자가 혼재돼 가지고 아마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출될 거다. 같이 찍어야지. 길을 좋은 길을 좀 갈게. 배우고 싶어도만은. 빨리. 도토리? 도토리 그냥 먹는 도토리 말이야? 그렇게 생긴 거? 대구 경북의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동훈입니다. 제가 정치를 결심하게 된 날이 법무장관 당시에 동대구역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대구에서 찾는 곳은 바로 서문시장입니다. 보수의 대표, 대선 주자들 자주 가는 곳인데 역시 대구를 처음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겠죠. 한동훈 전 대표 메시지를 좀 말씀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대구 피하지 않겠다. 보수 재건을 대구에서 시작한다. 이런 메시지를 피하지 주기 위해서다. 않겠다. 그러니까 최근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서문시장 방문했습니다. 그랬죠. 근데 기존에 보수 정당의 당 대표든 대통령 후보든 비대위원장이든 갈 때마다 서문시장에서 굉장히 환영을 많이 받고 환호하고 지지를 해준 것을 바탕으로 그 지지세를 바탕으로 그걸 이제 수도권을 갖고 와서 선거에 승리하거나 본인의 당내 리더십을 강화시키는 계기로 삼았는데 장동혁 대표가 갔을 때는 여러 쓴소리들이 나왔어요. 실제로 지금 화면은 과거 한동훈 전 대표가 방문했을 때지만 장동혁 대표가 서문시장을 방문했을 때는 영남일보 현지 보도를 보면 통로가 통 비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인파들이 몰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과도 좀 대비되는 측면을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한동훈 전 대표가 여튼 보수의 성지라고 심장이라고 불리는 대구에 가서 본인에 대한 판단을 직접 한번 민심을 체험해 보겠다. 이런 결기를 바탕으로 대구에 가는 것이지. 근데 또 일각에서는 대구를 처음 가는 걸 보니 대구 출마로 마음을 정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너무 나간 추측인 것 같고 어쨌든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직접 본인이 한번 민심을 들어보겠다. 보수 재건에 나서보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동혁 대표 갔을 때 쓴소리가 좀 놓은 거는 맞는데 그게 전부 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아니 왜 윤 대통령하고 절연을 하느냐 이런 쓴소리가 놓은 거예요. 우리 한동훈 지지자 측에서 놓은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번에 아마 한동훈 대구 가면요. 홍준표 시장도 오늘 메시지 냈지만 전국에 한동훈의 일부 팬덤이 있어요. 물론 팬덤보다 몇 배나 많은 비혐오층, 비호감층이 더 많지만 그러니까 일부 전국에서 한 몇천 명 모이면 이게 마치 대구 시민들 뜻인 것처럼 와 할 건데요. 그 실제 대구에서 제 고향이 대구예요. 초중고 다 대구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대구에 가면요. 한동훈 배신자라고 비판하는 분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압도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론 보수청에서 오히려 전체 국민보다 보수청에서 봤을 때 한동훈에 대해서 비판청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대구 특히나 서문시장을 갔다는 건 장동혁 대표가 또 얼마 전에 갔다 온 것을 그대로 간다.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이 좀 있어 보입니다. 이거. 그렇죠. 진짜 보수를 보여주겠다. 이런 거예요.
썰렁했던 장동혁 대표의 방문 때보다 훨씬 더 뜨거운 환호와 뜨거운 환대를 받을 거다. 아마 이제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도 과연 뜨거운 환영 일색일까? 그렇지는 않을 거다. 예. 굉장히 사람이 더 많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인기 없는 장동혁 대표보다 팬덤이 있는 정치인이잖아요. 예. 훨씬 많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윤 어게인 세력 일부가 장동혁 대표에게 소리 질렀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아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아마 뜨거운 욕설도 같이 나올 거예요. 그렇기 예. 때문에 적극적인 지지자와 적극적인 반대자가 혼재돼 가지고 아마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출될 거다. 예. 자, 저는 장동혁 대표의 서문시장 방문과 얼마 기간을 안 두고 방문하는 한동훈 전 대표의 서문시장 방문 모두가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얼마나 풀기 어려운 소위 말해서 딜레마에 빠졌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한 단면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서 그 대구 출마 관련해서는 정광재 대변인께 선을 그었지만 뭐 간복이 이런 성격은 없다는 거죠. 일단 대구에 보궐선거가 있을지 없을지도 아직 확정된 게 아닙니다. 예. 대구시장 후보로 현역인 국민의힘 의원이 나와야 선출이 돼야 생기는 보궐선거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 조건은 그분이 5월 넘어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잖아요. 예. 그럼 재보궐선거가 없어요. 내년 4월에 재보궐선거가 열리게 됩니다. 그런 변수도 있기 때문에 대구에 과연 재보궐선거가 있을지 없을지는 4월 말 5월은 가봐야 결정되는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대구에 출마를 한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읽기에는 아직은 이르다는 말씀을 드린 거죠. 예.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전 시장 이제 서정 변호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한동훈 전 대표 다음 행보가 민심 이런 행보로 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지방선거하고 겹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전 대표의 지금 흐름은 6월 이후라고 생각해요. 예. 6월 이후에 어떤 형태로든지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선택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윤석열 씨와 절연하지 못하고 장동혁 대표 체제가 저런 길을 갔으니까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좀 건강한 보수, 예. 상식적인 보수가 국민의힘에 자리 잡아서 혁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는 정치인들이 몇몇 있는 거잖아요. 따지면 한동훈 전 대표나 아니면 좀 개혁신당의 뭐 이준석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건데 그런 사전 작업들을 전국을 투어하면서 보여주겠죠. 근데 근본적인 한계는 뭐냐면 한동훈 전 대표는 제가 야박한 평가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발광체가 된 적이 없었어요. 대부분 반사체였어요. 지금까지 보면 누군가한테 박해를 당하거나 공격을 당했을 때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이 올라오는 거지 예. 본인이 자력에 의해서 어떤 이슈를 만들어내고 그 이슈를 통해서 뭔가 동원해내면서 보수 진영들을 끌고 간 사례들이 거의 많지 않습니다. 전 그래서 예. 이번부터 한동훈 전 대표가 지역을 돈다고 얘기하는데 좀 잘 돌았으면 좋겠어요. 옛날처럼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그러면서 먹방하고 뭐 예를 들면 노래방하고 이렇게 기타방하고 이러면 예.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진짜 본인이 정치에 몸을 담고 그다음에 무너져 있는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보수 정당들을 새롭게 어떤 재건해 내겠다고 한다면 예. 진짜 뚝심 있게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보수층들한테 지지를 받아야 되잖아요. 나 과거랑 달랐어 라고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또 과거처럼 그냥 저렇게 한번 휙 돌고 마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뭐 제가 한동훈 전 대표 같은 정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예. 최근에 보면 좀 측은해 보이긴 해요. 길이 잘 안 보여서. 뭐 이럴 때일수록 제가 볼때 본인이 뚫고 나가야죠. 하나하나.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가가지고 이제 지방선거 맞물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가 메시지를 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내 비판하기도 지금 뭐하고 선거구면 들어가면 당과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 금요일에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하지 않았나요? 장동혁 대표가 윤과 절연하지 못하고 있는 장동혁 대표를 끊어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 이미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잖아요. 무소속인 그렇죠. 상황에서 예, 제명당했죠. 국민의힘 지도부와 관련해서는 아주 강도 높은 비판을 할 가능성이 전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전 반대로 역설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을 당하고 2월 22일에 장동혁 대표가 크게 스윙을 해서 중도 외연 확장의 메시지를 냈다면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적 활동 공간이 크게 줄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오히려 스스로 좀 고립되고 축소지향적으로 가는 메시지를 내니까 반대 진영에 있는 한동훈
전 대표가 활동할 수 있는 정치 공간이 훨씬 넓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자신감 갖고 대구에도 가고 진짜 보수가 누가 주인인지 한번 살펴보겠다.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월 20일에 장동혁 대표가 낸 메시지가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장동혁 대표에게는 굉장히 오랜 기간 정치적인 부담이 될 겁니다. 근데 그 오늘 홍준표 시장의 핵심이 뭐냐? 한동훈 대표가 저런 식으로 하면요. 지방선거에 뭐 패배해가지고 장동혁 체제가 무너지더라도요. 한동훈이 설 곳은 없다. 그 얘기했죠. 이게 핵심이에요. 예. 왜 그러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수 국민들이 볼 때 한동훈이가 지금 이 보수 패배에 큰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예. 계속 지금 내부 분열 해당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계속 이 분열 장동혁 끌어내려야 된다, 끌어내려야 된다. 이러고 한동훈 지지층이 투표하러 안 간다. 그러고 이게 보수 졌다. 그럼 이게 장동혁만 책임질까요? 한동훈도 공동 책임, 더 책임이 클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저는 오히려 저게 자기 정치 무덤 파는 거예요. 그리고 홍준표 시장이 오늘 제2의 유승민가 될 거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저도 배신자. 조금 저기 의미 드는 것이 계속 지금 지도부를 비판을 하게 된다면 선거 국면에서 배신자 프레임에 또 갇힐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배신자 프레임은 이미 한동훈 전 대표에게 올감해 있는 거죠. 예, 예. 그 배신자 프레임을 벗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개인의 정치력에 달렸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한동훈 전 대표가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2028년 총선 또는 2030년을 통해서 한동훈 전 대표만이 보수 재건을 할 수 있다. 네. 이런 식의 확신만 준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보수 진영의 상당히 그 재건을 위한 주인공으로 설 수 있는 기회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장동혁 대표가 2월 20일에 낸 메시지 때문에 사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하고 연대를 통해서 이번 지방선거든 앞으로 보수 재건에든 중요한 변곡점을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듯한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도 절대 선거연대 못한다. 장동혁 대표와 같이 못 간다라고 잘라내고 있잖아요. 과거에는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보수 진영 내에서 고립되는 모습이었다면 지금은 오히려 장동혁 대표가 보수 진영 내에서 고립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